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ABL 바이오 주주님들, 이 ABL 바이오가 이번 아스코에서 또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, 이번에는 대규모 빅딜을 체결하지 않을까? 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고, 저도 이 앞으로 어떻게 더 커질까?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인데요.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 헐트와 그리고 타다실 비비 이중항체 기술력과,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 주가 상승 모멘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나올 것 같지만 이 그랩바디 B 플랫폼에서 좀 독보적으로 좀 모습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는데요. 그럼 여기에 대한 이슈도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. 오늘 또 재밌게.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이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수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. 환영합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현재 이 아스코 초록 제목이 내일 공개되는 바가 있어서 현재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기존 이 ABL 바이오는 이 AACR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규 이중항체의 이 명역 항암제인 이 ABL112와 그리고 ABL407 포스터를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었죠. 이런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, 또한 이 파트너사인 유황 양행이 발표한 이 헐투 표적 이중항체인 이 ABL 105 또한 이 참가자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. 이 3종 모두가 바로 그랩바디 플랫폼이 적용된 이 명역 항암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그랩바디가 과연 뭐냐? 이 ABL 바이오가 개발한 이 4-1, 죄송합니다. 4-1, 이 BB 기반으로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이제 종양 미세 환경에서만 이 T세포가 딱 활성화가 되면서 이 4-1 BB 당일항체의 고유의 이 간 독성 부작용을 줄이고 또 항암 효과를 없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제가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죠.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, 즉 이 헐투 이 표적 항암제가 발현하지 않는 정상 조직에서는 이 4-1 BB 다량체가 형성되지 않고 이 T세포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. 그러면 이 약물 자체가 굉장히 독하잖아요. 우리가 알다시피 약물 자체가. 그럼 약물 자체가 이 평범한 몸, 멀쩡한 몸에서는 퍼지지 않아서 이 간 독성 부작용이 적고 거의 없다고 말할 수가 있고, 그럼 이제 헐투가 이 암을 찾아 나섭니다. 암을 찾아 나섰는데 암이 딱 발현이 됐어요. 그러면 이제 이존적으로 4-1 BB 다량체가 형성이 되고 이 T세포 자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강력하고 종양, 특이적인 이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. 제가 즉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이 TAA 존재하는 이 환경에서만, 이 암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이 4-1 BB 항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간 독성을 해피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혈투 자체는 뭐냐? 바로 이 암을 찾아다니는 이 표적 항암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중암체, 이렇게 로봇처럼 합체를 해가지고 이 항암을 찾고 또 이 항암을 해치우고 부작용이 적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아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이 좀 대표적으로 있냐? 잘 보이실까요? 이 잘 보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111 그리고 103 그리고 105 이렇게 503이 이 그랩바디 T가 탑재된 이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서 현재 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작용했다.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인해서. 왜냐, 이 대규모 기술 이전 좀 체결하지 않을까? 이런 기대감이 좀 현재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저는 이 그랩바디 B도 좀 약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. 오늘은 이 그랩바디 B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. 이 그랩바디는 이 CNS 치료제에서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. 이 CNS가 뭐냐?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동사의 BBB 셔틀 플랫폼은 기존 이 TRF 수용체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이 IGF-1R 수용체를 사용을 하면서 이 차별화를 보였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큰데요. 이 내용 굉장히 어렵죠? 이게 뭐냐? 바로 이
IGF-1R은 바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 수용체입니다. 이 물질인데 즉 이 뇌 발현율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. 이 IG 같은 경우는 기존 발현도가 32.7%고 이 TRF는 이제 트랜스펠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 트랜스펠린은 이제 5.6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. 5.6입니다. 즉 이 발현도의 차이가 뭐냐? 이 발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항암을 타깃하는 정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 로슈가 이 빅파마 기업으로 유명한 이 로슈가 바로 BBB 셔틀을 적용한 이중항체 연구 성과를 내놓으면서 이 BBB 셔틀 플랫폼이 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. 이 BBB 셔틀이 뭐냐? 표적 항체를 이 내조직 이렇게 보시면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 보이시죠? 뇌가 있는데 이 표적 항체를 뇌에다가 이렇게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. 근데 이번에 밝힌 게 이제 트롭티네마비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.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 BBB 셔틀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트로티네마비는 뭐냐? 기존 로슈가 임상 3상에서 이 개발 실패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이제 후보 물질 이 간테 네루맙에서 이제 BBB 셔틀을 붙인 이중항체 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연구에서 이제 연구 결과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. 이 알츠하이머 주요 병인이 이 뇌 아미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뇌 발현율도 굉장히 높고 이 타깃하는 정확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그래프바디 B도 더 크게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왜냐하면 현재 이 알츠하이머, 파킨슨병에 대한 이 집중도가 더 높아지면서 ABL 바이오가 여기서 더 크게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멘텀이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가 바로 이 ABL301인데요. 이 ABL301 같은 경우 22년 초에 이 사노피와 파킨슨병 치료제에 있어서 약 1조 3조 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2년 12월 임상 1상 환자를 투여로 완료했고 올해 25년 유용성 평가를 인해서 이 글로벌 임상 2상에 대한 이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호재가 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고 무엇보다 저는 여기서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이 BBB 셔틀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여기서 ABL 바이오가 보이시는 것처럼 발현율이 더 높은 수용체를 사용하면서 이 연구 성과가 더 크게 좋아지지 않을까, 여기서 좀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, 이런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이 그래프바디 B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타깃 형태를 바꾸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. 이 타깃 형태를 바꾸면 뭐 우리가 항암, 혈액암 아니면 고형암 뭐 유방암 이런 부분 있잖아요.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적용 범위도 넓혀지고 자체적으로 이 파이프라인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이 기술 이전 등 이 확장성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런 기술력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스코의 초록 이 제목이 내일 공개가 됩니다. 이 내용은 이제 5월 달에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최근 오늘 리가켄 바이오 또한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. 이런 부분이 좀 키포인트겠죠. 현재 혈액암 택인 ADC 후보 물질이 이 ABL201과 그리고 고형암을 타깃하는 이 ABL201을 개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ABL202 같은 경우 이 리가켄 바이오의 링커 기술을 접목해서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, 또 긍정적인 이런 소식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 ABL 바이오가 좀 굉장히 힘숨지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었던 겁니다. 그럼 우리가 현재 이 차트 상황을 함께 보신다면
기존 이 ADC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좋은 상승세를 나타나줬다라는 겁니다.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줬다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하락하는 폼이 나타났기도 했고,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이중항체 플랫폼을 공시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ALCR이 끝나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 하향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, 오늘 모습을 보시면 주가가 다시 이 미친 듯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.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스코 제목이 좀 제가 봤을 때 좀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, 또 이제 외국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 이 내용은 제가 내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이중함체 ADC 관련해서 이제 외국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내일 풀어드릴 거니까 내일도 영상 빠지시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현재 크게 작용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, 현재 모습에 있어서는 이 과거의 지속적인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을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, 그 다음 저항 구간인 이 구간을 한 번 더 좀 돌파하는 과정, 이 구름대에서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좀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아스코가 이제 5월 31일 날 개최가 되는데 이 주가는 어떻죠? 바로 이 선반영을 하잖아요. 기대감을 잔뜩 끌어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5월 초중순에 좀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이 무엇보다 현재 수급 현황을 보신다 하면 이 외국인의 수급 오늘 들어왔고, 이제 장이 끝나나에 따라 장이 이제 끝나는 거에 따라 또 모습이 달라질 수 있지만, 이런 부분과 그리고 기간의 지속적인 이 수급, 또 연기금도 지속적인 이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수급이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 주가도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급 현황도 상시 체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내용들이 있었고, 현재 구간에서 이 추세가 현재 이 주가에서 좀 약간 우리가 리스크 부분이 좀 있다 하면 이제 이평선으로 좀 봤을 때 이 121선 중심으로 좀 돌파를 하면서 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다라는 거죠. 현재 구간에서도 약간 정배열 패턴으로 이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구간에 있어서 이 121선과 과거에 지속적으로 좀 크게 힘을 받고 주가가 큰 힘을 나타냈던 구간, 이 121선과 241선을 우리가 좀 크게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 좀 중요해 보이고 있고, 현재 이 정별 구간에서 또 역배열로 바뀌는 이런 구간을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이 LBL 바이오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, 또 내일 더 중요한 이슈들로 준비해 올 테니까 오늘 영상 소중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